농민들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명의보감. 오늘의 주제는 노인성 난청입니다. 과연 어떤 강연이 펼쳐질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카메라 돌았어요. 자, 하이 들어갈게요. 하이 켜. 자, 안녕하세요. MBS 명의보감의 건강지킴이 손민영입니다. 자, 네? 조금 더 밝게 갈게요. 네? 오프닝 조금 더 밝게 갈게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해, 크게. 아니, 오프닝을 네. 오프닝을 밝게 해달라고, 더 밝게. 아, 출연료 이어준다고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오프닝을 더 밝게 간다고. 아, 오늘 일찍 끝내준다고? 조용 감사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오프닝을 더 밝게 간다니까요. 더 밝게 해달라고. 아, 오늘 소고기 먹는다고? 근데 요즘에 귀가 안 들리지, 진짜? 근데 출연료 올려준다는 소리는 잘 들리네. 그게 안 들리는 거야, 요즘에? 우와, 잘 들리는 것도 도대체 뭐지? 누구세요? 이번에 이비인후과 강연을 맡은 유신영 전문의입니다. 무심코 방치하면 세상의 소리와 단절된다. 농민들의 귀를 닫아버리는 난청. 그리고 귀 질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오늘의 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신영. 건강지킴이 손민혁입니다. 네, 유신영입니다. 예, 선생님. 정말 먼 길 행차하셨네요.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인생이 근데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십니다. 처음이세요. 뭐가? 모르세요? 네. 저희 명의보감 명의 선생님 중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처음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정말 잘 오셨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위 동료들 만나면은 네. 자꾸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진짜 그러세요?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제가 약간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말귀를 자꾸만 못 알아듣는다고. 그거는 약간 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것도 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협력하고 말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어르신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말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네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분별력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분별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래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상담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다.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주제로 오늘 강연을 내줄 건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네. 보는 사람으로서 네네네네. 귀질환,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 귀질환인 대표적으로 이제 난청이 있고요. 난청,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난청에 또 수반되는 이명이 있습니다. 이명. 네, 그래서 소리 나는 거요. 네. 이 소리 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네네네. 뭐 시간이 되면 뭐 보청기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요즘에 이제 계절적으로 네.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계절성 질환에 대해서 뭐 시간 있으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명의보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 예. 오늘 명의보감이 찾아간 마을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음 달빛 마을입니다. 이곳은 양평에서도 운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양평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음 달빛 마을 주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어르신 계셔? 너 털갈이 하는구나? 한번 가볼까요? 네. 계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이쪽은 이제 저기 명의 선생님이시고. 네, 선생님, 이쪽으로. 네네. 아버님 눈 안 좋으시죠? 네. 저 딱 보면 알거든요. 아버지 백내장 수술하셨죠, 혹시? 네. 한쪽 했는데 한쪽 마주 허리는 안 했더니 근데 일단 아버님 안경 썼을 때 잘 보이시면요 굳이 백내장 수술 안 하셔도 돼요. 저가 왜냐면은 명의보감 MC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반의사입니다. 반의사. 그러시구나. 뭐 딴 데 뭐 어디 불편하신 데는 혹시 없으시죠? 불편한 데서 심장 수술을 했거든. 아이고야 심장 수술하셨어요? 심장이 어떻게 혈관이 막히셔서요?
심어 판막. 아, 판막. 인공 쓰셨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조직 판막 쓰셨습니까? 조직 판막이. 아, 조직 판막이요? 오, 아버지도 거의 명의신데요. 저는 지금 되게 생소한 단어들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집 할머니 그 어머니. 어지럼병이 있어서 잘 다니질 못해요. 아 진짜요? 그래요? 아 그러면 어머니를 한번 또 모시. 잘 못 걸으신다는 얘기. 아니 걸어다니는데 배 어지러워서 네. 그 어머님 잠깐 한번 저렇게 모셔볼 수 있나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잘 또 나오시게. 이게 그래가지고. 네. 어머님 여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잠깐만. 어지러워요? 내려오시는 게. 아이고야 어머님. 유종이 선생님이셔요. 똑바로 누워 있으면 괜찮으시고, 네. 예, 걷는 것만 좀 힘드시고, 네. 그리고 계속 어지러우시고, 하루 종일 정의는 안 그래. 이제 가다가 팍 잡아줄 때가 있고 그래요. 팽 잡아 돌 때가 있으시다고요? 네. 한 번 생기시면 잠깐 그러세요? 아니면 한 몇 분 정도 그러세요? 몇십 분 걸려요, 그러면. 몇십 분이요? 네. 그래서 가다가도 이렇게 집행이 있고 또한 좀 쉬다가. 예. 그걸 또 움직이시고. 그렇구나. 아버님. 네. 야 로맨티스트. 그래서 이거 야 어머니 치울까봐 목으로 이렇게. 야. 제가 판단하기에는 혈관 쪽 어지럼증 같습니다. 혈관증. 예, 예, 혈관 쪽에. 예. 아. 그래요? 혈관 운동이 조금 안 좋으셔서 발생하는 어지럼증 같으신데요. 그런데 그럴수록 계속 이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앉아 있거나 집에 안에 그건, 있는 예, 그건 좋지 것보다는 않고, 예, 좀 더 이렇게 운동하시는 예, 게. 예, 예. 아. 요즘이요. 네. 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거. 여기가 멍어리가 쓰는 게 그래요? 이제 여기. 늙어서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일종의 그 여드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네. 여드름 같이 이게 그 피지낭종이라고 해서 그 피지, 그러니까 얼굴에 기름 같은 거 분비하는 그런 관이 막혀서 생기신 거라서 그거는 뭐 요즘 간단하게 그래 그런 걸 안. 그러니까 놔둬도 되고요. 예, 간단히 제거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무슨 연고 같은 걸 바라야 됩니까? 연고는 아니고 그냥 뭐 만약에 터지면 뭐 하고 네. 아니면 간단히 제거하셔야죠. 아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어머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서 추우신데 얼른 들어가세요. 네. 안 추워요? 추운 영하의 날씨 때문인지 오늘따라 마을 주민들도 안 보이네요. 다 일하러 나가신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진짜 큰일 났는데 선생님 왔다는 거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을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여기 계실래나? 아, 집은 너무 이쁜데 어르신들이 안 계시니까 다 주말이라 다 나가셨나?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요즘 명의 선생님이시고요. 네. 아, 뭐 고추 지금 뭐 어디 뭐 가시는 거였어요, 아버님? 예, 고추 이제 빨아 가려고 그럽니다. 아, 빨어. 아, 이 올해 고추 농사의 결과물. 예, 저 오래 지은 겁니다. 아우, 네. 고추. 이야, 이 빛깔 봐요. 이 빛깔 보세요. 이 명의보감하면서 농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가장 진짜 고추 말린 것 중에 가장 이뻐요. 네. 진짜. 야, 뭔 놈의 고추가 이렇게 이뻐? 장 담그고 네. 하려면 또 빠다놔. 여긴 촌이니까 네. 도시에 갔다 와야 되잖아. 멀리. 아, 그쵸. 이제 빠다놔야 또 이제 그래도 그냥 자식들도 주고 그렇죠. 또 팔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건 없고 아. 애들하고 이제 놀아 먹고. 놀러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이거 뭐 장문 비당안에 담궈야 애들 뭐 이야, 그래요? 자식들도 놀아주고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지. 촌에는 예. 그렇잖아. 누구 친척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한 사발씩 떠주고. 손이 아버님 손이 엄청 크신가 촌 봐요. 애들은 다 그래. 촌 사람들은. 아, 그래요? 그럼 촌에 오면 외지인도 이 장 달라면 줍니까? 아, 이제 농산물 판매하는 때는 파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아, 그래요? 이제 저는 약간 숟가락 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도 좀 이렇게 고추장 좀 받아가려고 그랬더니. 치는 사람들 있으면 또 한 뭐 굳이 촌 노인네들이 안 주나? 아, 역시. 오후에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할 예정인데 예, 시간 되시면 좀 와서 네. 아버님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예, 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지만 약간 이거 한 사발인데. 예? 아버님 조심 운전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저희 MBS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어머니? 왜요? 뭐를 인터뷰? 어머니가 너무나 이쁘셔가지고 예, 카메라에 담고 싶어가지고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긴장하면 제가 더 긴장해요. 근데 마을 주민은 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통 보이지가 않아요? 다 자기네 집에 들어앉았죠. 이제 올 거예요, 일로. 아, 다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뭐 얘기도 듣고 또 선생님이 왔다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데 도통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저기요? 아니요, 저기는 안 들어갔죠. 저기 있을 텐데 사람이? 아, 그러세요? 나도 그리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시구나. 제가 귀하고 코하고 목 보는 의사거든요. 아, 귀가 네네. 몇 번 병원에 갔었는데. 아, 진짜요? 네, 스물스물 벌레가 기는 것 같아요. 벌레가 귀여요? 네. 그러면 증상이 괜찮으시세요? 좋아지는 건 모르겠어요. 네. 그냥 여태도 그래요. 선생님, 어머니 귀 살짝 봤는데 어떤 것 같네요? 너무 깨끗하세요. 아, 그래요? 네. 깨끗하다는데요, 어머니? 아니, 뭐 지저분하고 그렇진 않겠죠. 이게 이렇게 파내도 네. 속에서 뭐 묻어나오고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부가 너무 깨끗해도 좋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귀지가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귀지가 좀 많고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근데 귀지를 너무 많이 제거하시면, 특히 이렇게 소독약 같은 걸로 제거하시면 피부가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조해지면 좀 가려움증 같은 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참으시면은 이제 저절로 좋아지시게 되는 게 일반적이세요. 네. 선생님 오후에 마을에 관해서 강연해 주실 거니까 어머니 꼭 계세요. 네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네네네. 어머니 너무 귀 열심히 이렇게 청소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개들만 보네요, 개들만. 계세요? 안 계세요. 무슨 일이다.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계셨어. 예, 아니요. 제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예. 여기 잠깐 좀 내려오실 수 있어요? 예. 이쪽이 그 선생님이시고, 예. 천천히. 근데 어머니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유, 좋기는 시커매요. 광이 나요, 광이. 아, 햇빛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 저 얼굴에서 광이 나시길래, 너무 피부가 좋으시고. 어머니, 올해 이제 한갑 이제 간 넘으셨죠?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70이에요. 아이, 그래요? 예수 나오고. 이야, 어머니 뭐 흰머리도 없으시고. 아유 있어요. 이제 생겼어요. 아, 이제 생겼어? 한갑 때는 없었어. 아, 한갑 때는 없었는데? 그러시구나. 야, 강아지도 되게 많이 키우시네, 어머니? 예. 아이고. 소 없앴으니까 그래도 길러야지. 예? 소는 없앴으니까. 아, 손은 뭐 이거 없었으니까. 큰 집에 혼자 있는데 뭐 아무것도 적적하잖아. 아,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귀하고 코하고 목하고 보는 이비인후과입니다. 근데 뭐 이쪽에 불편하신 거, 귀하고 코와 목에 불편하신 이쪽 거. 코가요. 네. 자꾸 근질근질하면서 콧물이 약간 나오는데 네. 그전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얼굴이 가려워서 봄만 되면 지금 가려운 건 없는데 그랬더니 코가 그냥 간질간질해요. 아, 코가요? 한쪽만요. 건드려서 자꾸 없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시는. 간질간질하니까 제가 이게 후벼가지고. 아. 내버려 두시면 제일 좋고요. 자꾸 건드리고 싶으시면은 식염수라고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라고. 아, 소금 먹어요? 예, 근데 이제 소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식염수 약국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다가 이제 탈지면에다가 그런 거 적시셔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좀 꼽아놓으시고 좀 있다가 이제 좀 불려서 제거하시면 손쉽게 제거가 되세요. 어르신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좀 전에도 어르신 뭐 잠깐 만나는데 귀가 약간 좀 너무 간지럽다고 하니까 귀를 너무 자주 파서 그런 거라고. 면목을 후볐죠. 네.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뭐 시원한 것도 없어. 아, 그래요? 하도 그래갖고 나가다 보갖고 무슨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면 막 발작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깜짝 놀라가지고 네. 자꾸 후변이 요새는 또 괜찮아요. 아마 면봉을 이렇게 파시면서 귀지를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저 혼자 들리시죠. 있으니까 또 그냥 무서우셔서. 그냥 공포. 누가 오는 줄 알고. 네네네. 그래서 똑바로 들어놓으면 더 해. 이쪽으로 해야 그래서 요새는 좀 괜찮더라고. 네. 마을에 가는 선생님이 또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세일도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오시는 김에 좀 분 좀 바르고 오세요. 또 TV 나와야 되니까. 뭔 아주 심해서 이걸 어떻게 참. 아니. 어머니 하여튼 인터뷰에서 감사해도 예?
텔레비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이쁘게 잘 나올 거예요. 예. 어머님은 지금 자기의 건강보다는 자기 외모에 지금 더 고민이 많으세요, 지금. 이게. 건강도 문제 있어요. 네. 이게 70도 아직 안 되니까 구부러지니 점점. 오늘 강연을 여기서 하죠, 오늘 여기서. 오늘 어르신들 이쪽으로 다 모이시란 다음에 어머니가 우리를 안 보내주시네. 어머니 어쨌든 이따가 시간 되시면 마을에 가나 꼭 들려주세요. 예, 지금 그곳에 갈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추운 날씨로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두 사람. 그래도 한 집 한 집 다니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한 특급 강연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산읍리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명품 강연을 해주실 우리 전문의, 우리 유신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쪽으로. 예.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야,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벌써 박수가 나올 정도로 인기인이세요, 아주 이 마을에서.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을 하고 있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신영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이비인후과라고 하시면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어렵죠. 네. 네, 비뇨기과하고 헷갈리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네네. 이비인후과는 저희가 이제 오공과라고 합니다. 구멍이 5개를 보는 과라고 해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그리고 목 이렇게 해서 오공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귀, 코, 목 질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오늘은 좀 귀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제 겪으실 수 있는 네. 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신영의 들을수록 잘 들리는 귀 이야기. 이 이비인후과 쪽에서도 주로 귀를 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도 귀의 질환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잠시 전에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는 제가 봐드릴 분이 많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이제 부친께서 이제 살아 계신데 제가 아버님 댁에 방문을 하면 그 아버님 댁 텔레비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듣기가 어떠시냐고 하면 아버님께서 지금 듣는데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텔레비 소리가 좀 커지는 것도 난청 증상입니다. 근데 오늘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 어르신들 텔레비 볼륨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긴 귀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듣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자막이 나오는 게 더 좀 보기가 편하다, 듣기가 알아듣기가 편하다 이러신 분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전화가 이제 듣는 데 있어서 전화 듣는 데 좀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그다음에 또 여기 좀 모여 계시는데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가는 기가 먹었다고 표현하시는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난청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난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소리, 노인성 난청. 난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귀가 이제 생각보다 구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귀를 외이, 그다음에 가운데 귀를 중이. 중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이염하는 게 워낙 유명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있는 귀를 내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내인은 이제 달팽이관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인은 달팽이관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달팽이관 말고도 그 위에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그것 좀 생소하실 텐데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시는 대로 듣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어지럼증을 평형을 담당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 예전에 선전을 보시면 멀미약 중에서 이제 멀미하면 이제 뒤에다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귀 뒤에다 붙이는. 안녕했던 귀 밑에. 그런 제품들은 바로 이 전정기관을 조금 이제 다스려서 어지럼증을 멀미 이런 것들을 이제 멀미도 그러니까 이제 귀의 질환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달팽이관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달팽이관에서는. 그래서 이 전기가 뇌를 통해서 쭉 가서 저희 뇌의 듣는 영역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경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린 이제 이명 증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제 난청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잘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이 달팽이관이라는 것까지 전달이 안 될 경우에도 잘 못 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 이제 이 고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막을 귀청이라고도 많이 하죠. 귀청이 이제 찢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쉽게 귀구멍이 이제 귀지에서 막혔다. 이래도 잘 못 듣습니다. 그죠? 물이 들어가거나 이래도 못 듣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잘 못 듣는 거기 때문에 전음성 난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이제 달팽이관까지 전달이 잘 됐는데 이 달팽이관이라는 것이 망가져서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신경을 자극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질환을 감음신경성 난청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난청의 종류는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음신경성 난청 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잘 못 듣는다 할 때 어디가 문제인지를 좀 이제 감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난청은 청각저하로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 전달 기관의 장애로 발생하는 것을 전음성 난청.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이나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음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전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그건 이제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건 이제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데요. 이 감음신경성 난청, 즉 달팽이관이 좀 노화가 돼서 이제 망가진 경우 이런 것들은 노화에 의해서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거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었으면 저희 아버님이 텔레비 크게 듣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강의를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 난청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르신들 중에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치매 환자들의 한 75%, 4분의 3 정도가 난청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난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치매 발생률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는 뭐 이건 다 알려진 거의 진실같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난청을 잡아주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귀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주고 또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난청을 갖다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난청이라는 것이 뭐 내가 불편할 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뭐 굳이 뭐 내가 뭐 꼭 가서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난청은 이 주변 분들이 더 먼저 아세요. 본인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임상에서 병원에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난청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나 불편한 거 최근이야. 굉장히 최근인데 이미 이제 본인들이 불편해져서 오시는 경우는 저희가 치료해드리기가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노인성 난청. 이러한 난청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난청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 왜 이제 난청이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노화에서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또래 연령대에 비해서 노화가 좀 빨리 오시는 귀의 노화가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좀 이 집은 좀 귀가 좀 빨리 어두워지는 집안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대를 보시면 선대가 이제 빨리 귀가 어두워지신 분들 그런 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남자하고 여자 이 두 분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남자가 빨리 떨어져. 뒤에 보면. 대단히 예, 정말 예, 해박하십니다. 진짜 남자가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예. 남자가 더 빨리 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하고 여럿이 같이 모여서 사시는 분들하고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으세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여태까지 정답률이 100%입니다. 네.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하고 그럼 농촌하고는 어떨 것 같습니까? 농촌은 네. 농촌 사람이 더 건강할 것 같아요. 네. 정답률이 3개 중에 2개가 정답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안 들리는데. 농촌 사람들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이나 또는 이제 공장 기계 이런 공장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좀 빨리 떨어지는 거 돼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호르몬의 영향이나 뭐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노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총이나 이런 소음에 노출되는 것도 좀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인 경우에 왜 더 청력이 조금 어두워지시냐면 조기 발견이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 못 듣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치료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구랑 대화를 자꾸 하셔야지 이 귀는 계속 유지가 좀 잘 되거든요. 다른 기관하고 좀 특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오히려 귀는 좀 더 오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되고요.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일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네네네. 근데 119가 와서 싣고 갔어요. 네. 근데 딱 오더니 119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명인데 그 이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병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건 이제 어지럼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굉장히 이명이라고 그랬던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석증입니다. 이석증.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석증이라고 해서 이 점정기관이라는 곳에서 돌가루가 굴러다니는 병입니다. 네, 돌가루 굴러다니는 병이기 때문에 이 돌이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귀 이에 돌석자. 그래서 이석증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 회전자극, 그 고개가 움직이는 거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발작적으로 어르신께서 아마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누웠다가 일어나 앉으실 때 증상이 생기시면요.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증상이 없어진다면 다시 누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증상이 있고 앉아있다가 다시 누울 때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회전 자극에 의해서 어지러운 겁니다.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르신 말씀하신 이석증인데요. 나는 누울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 앉을 때만 어지럽다. 이거는 혈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검사를 본인 스스로 한번 침대에서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난청은 나이, 유전, 성별, 생활 환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만 어지럽다면 혈관 질환을, 일어나고 누울 때 모두 어지럽다면 이석증 등의 귀 질환이 의심되니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받으세요. 증상에 따른 보청기 선택법. 판넬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요.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20, 40, 60, 뭐 8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숫자는 뭐냐면 소리의 크기입니다. 정상인들은 어떠냐? 정상인들은 20 정도의 소리를 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 20 정도의 소리면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어떤 소리냐면 낙엽 밟는 소리입니다. 예, 귀가 정상이면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겠죠. 네, 그게 한 20dB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개에서 송사, 부부끼리 살짝 베개에 누워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20dB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정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다, 이제 잘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언제부터냐면 40dB 정도입니다. 40dB 정도 되면 소음 상황에서 대화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청력이 만약에 한 30dB 정도 된다, 그럼 모릅니다. 본인이 귀가 나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dB 정도 돼서 소음 상황에서 잘 듣는 것이 좀 어렵다 할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권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점점 이 청력이 내려갈수록 보청기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출력이 그만큼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끼시는 분들은 이제 보청기를 끼실 때 무조건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청기는 연령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귀의 상태, 특히 뭐 예를 들면 귀지가 많다던가, 그다음에 청력도도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신 분이 있고요. 여기는 잘 듣고 여기는 되게 못 듣고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셨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상 수준의 80%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본인의 달팽이관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쓰셔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달팽이관을 기계적으로 교체하는 수술이 있고요. 보청기를 저희가 심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귀에다가 특정 부위에 보청기 같은 것을 심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증폭하고 있는 부분만 증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인공 와우 이식술은 일반 보청기로 청력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인데요.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하여 전기 신호를 생성, 청력을 회복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은요. 난청을 예방하는 거, 그것은 이제 뭐 정확하게 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난청 예방에 좀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토마토 같은 항노화성 음식들입니다. 비타민 E나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그러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 중에서 항산화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질 너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죠, 그죠? 예, 브라질 너트라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2개씩,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2개씩 해서 뭐 갈아서 드셔도 되고, 뭐 밥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개 정도 뭐 이렇게 드시면 귀 건강에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귀 속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 이명. 이명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귀 이자에 울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귀 울린다, 이런 뜻이군데, 더 정확하게는 다른 주변의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귀가 우는 게 이명입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정확하게 똑바로 들리지 않고 울려서 들리는 거는 진짜로 그게 귀 울림이고요. 예, 그것은 이제 난청과 관련 있는 증상이고요.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에서 듣는 것이 이제 이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건 청각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달팽이관의 질환이고요. 이명의 그 가장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명이 오래되면 난청이 온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명은 못 고치는 병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제 이명 환자들이 오신 것 중에 가장 큰 잘못된 상식인데요. 사실은 이명은 그 난청이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난청 때문에 이명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난청 때문에 왜 이명이 오냐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소리를 달팽이관에서 뇌까지 전달하는 경로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에서 충분히 신호가 들어올 때는요, 이 뇌는 활동이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신호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뇌 쪽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생활비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 그거 갖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기 때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딸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생활비를 갖다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 줄였다 이겁니다. 20만 원 부족하잖아요. 100만 원 쓰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뭔가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저것 활동, 아껴 쓴다든지 나눠 쓴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비 충당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는 거죠. 신호가 줄어들게 되면 뇌에서는 그 신호를 보상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본인이 뇌에서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청각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경우에는 그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주 피곤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이러실 때는 잠깐 나타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귀의 특정한 병과 관련돼서 이 이명이 이 중추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 병 자체를 고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으로써 이명 증상이 안 나타나게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명 때문에 병원을 내가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이명이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좀 지속적이냐 이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분 이렇게 30초 이렇게 잠깐 한 달에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정도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 번 이명이 발생하면 하루, 이틀 이렇게 수일간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 이렇게 쭉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도 며칠 동안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내가 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병원을 가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명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명의 기본 검사는 청력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럼 혹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수술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약으로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긴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놔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치료가 없는데요. 이 병인 경우에, 이 병 때문에 나타난 이명인 경우는 그 병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래서 그 병이 약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고요. 그 병이 수술로 치료간다 그러면 그 수술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명 자체를 치료를 약물로 한다, 수술로 한다 이런 분류는 없고요. 이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원인이냐에 따라서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네. 왼쪽 여기를 누르면 네. 이게 계속 울려요. 이게 양하고 네. 오른쪽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네. 왼쪽은 지금 계속 그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귀가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귀는 얼굴에 또는 목에 근육이나 관절하고 귀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중추에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 부위일 것 같거든요. 요 부위일 것 같은데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압통점이라고 있어요. 귀 뒤나 이제 목이나 이런 쪽에 압통점에서 한방에서는 거기다 침을 놓죠. 네, 그런 압통점하고 귀의 그 청각 경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요. 거기를 자극하셨을 때의 그 반응이 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체성 이명 조절이라고 이렇게 좀 유식한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양쪽에 나타나시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쪽은 전혀 그런 네, 게 한쪽만 나타나신 건 이게 회로가 한쪽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귀 질환의 대표 증상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그 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귀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지러우면은 사실은 뇌 문제로 머리 쪽의 문제로 어지러울 때 있다고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80%가 이비인후과적인 귀 질환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은 이제 어지러워도 이비인후과로 이제 방문을 처음으로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인 홍보가 많이 돼서 귀 질환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으로 오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뇌질환 때문에 이비인후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면, 왜냐하면 귀는 어지러워봤자 큰 문제가 없거든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은. 그런데 뇌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러면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좀 답답함을 느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검사를 받아보면은 정상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멀쩡하세요. 예, 그런데 언제 어지러웠냐고 여쭤보면 며칠 전에 어지러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때는 왜 안 오시고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때는 어지러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 그때 어지러워서 어떻게 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 그러면 119를 타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못 걷는다. 그럼 정말 못 걷는 거의 정의가 뭐냐? 화장실을 못 가시는 거예요. 예. 어지러우시면 항상 속이 미식미식하고 뭐 대소변도 조금 이렇게 새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는데 그게 창피하고 그다음에 볼일을 보시기 위해서 이게 느낌이 오시니까 화장실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화장실을 가실 때 가시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라면은 정말 뭐 바닥에다가 또는 무슨 침대든 거기서 그냥 볼일을 볼 정도로 힘드시다. 이럴 때는 이비인후과 오시면 안 됩니다. 119 타시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게 최소한 화장실은 갈 수 있다.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다. 뭐 붙잡고든 어디든 갈 수 있다. 해서 이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다 하시면 요거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비인후과에서는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드리고 진단도 정확하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조금 어지러운데 아주 많이 어지러운 것 같다고 느끼셔갖고 그거 갖고 응급실을 가시든지 하게 되면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은 놀라시니까 일단 먼저 뇌질환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CT, MRI 이런 거를 이제 찍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상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비인후과 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네. 이비인후과 야동 찾았어요. 일주 큰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 있다가 아무리 해도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줌마는 어쩌 하느냐니까 이 양반이 예를 들어 의사야. 그 양반이 알고 이래서 어느 이비인후과를 가라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더니 제 병이 이제 나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얘기예요. 엉뚱한 병원에 가서 MRI 찍었죠. 여기 다 찍었죠. 돈을 엄청 버린 거야. 그냥. 근데 뭐 이제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뇌에 어떤 병변이 있는 점지를 한번 확인해 봤다. 이렇게 이제 좋은 쪽. 그런데 다음에도
또 재발하실 수 있으니까 귀질하는 어지럼증은 계속 재발이 그러니까 재발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또 찍을 거냐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네. 발은 왜 발을 걸려보는 건 이비인후과에서 가니까 발부터 걸려지. 아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적 질환은요 한쪽 귀의 균형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걷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시거든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뇌의 문제는요 초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양쪽으로 비틀비틀하세요. 뇌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귀는 한쪽으로 균형에 쏠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보라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 머리 쪽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이게 갈지자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걷게 되고요. 뒤에서 보고 저 사람 이상하게 걷는다 그렇게 되고요. 이 귀 때문에 어지러우신 분들은 걸어보면 한쪽으로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아주 똑바로 가는 것 같았는데 항상 이게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5일 되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어렵게 걸으시는 것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선을 잡고 걸어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보시면 어느 정도 대충은 감이 오시는데 이것도 못 하신다. 내가 뭐 걸을 수가 없겠다.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응급실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테스트 정도가 가능하신 상태다 그러면 당연히 이비인후과를 먼저 오시는 게 맞고요.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뇌질환과 귀질환이 있는데요. 어지럼증의 약 80% 정도가 귀질환으로 발생합니다.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내원해야 하고요. 화장실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어지럼증은 이비인후과 질환이 의심되니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세요. 명희에게 묻는다 Q&A.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 궁금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요. 네. 자고 나면은 베개가 흠뻑 젖는 이유는 왜 뭐예요? 이게 주무시고 나면 귀에서 물이 나오는 거는 중이염 증상일 것 같아요. 네. 외이염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약간 말씀드린 고막 안쪽이냐, 고막 바깥쪽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외이와 중이로 나누는데요. 만약에 중이염으로 진단이 되시면 그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이염 치료하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중이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 근데 항생제를 많이 쓰시게 되면 나중에 쓸 항생제가 없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꽤 많거든요. 예. 근데 젊어서 다른 병으로 항생제를 많이 쓰신 분들은 폐렴 때문에 들어가실 때는 걸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열 나신다고 하고 뭐 폐렴 진단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사들이 쓸 약이 없습니다. 너무 독한 균이라 쓸 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셔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이염 같은 그런 귀질환에서는 잘 치료를 해서 항생제 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이염을 많이 앓게 되시면 청력이 내려가세요. 근데 이 균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 있지만 걔네들이 안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관을 망가뜨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팽이관 기능이 자꾸 내려가게 되죠. 예, 그래서 중이염은 처음에 진단이 되시면 잘 치료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것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령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예, 거기에 맞는 수술적 치료도 해서 고막을 뭐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염증을 제거한다든가 하셔서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골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언제까지 그 증상이 나타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언제쯤이면 사라지세요, 증상이? 그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찬바람도 좀 쉬고 그러면 기가 좀 없어져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증상이? 오늘 한 열흘 정도요? 이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무시는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면은 이 고개가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오래 들어놓지를 못해요. 잠 안 올 때는 들어놓지를 못해. 혹시 코는 안 고세요? 네? 코는 안 고세요? 코는 그래서 제가 모르죠. 코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이제 주무시고 난 다음에는 조금 몸이 안 좋으셔도 잘 자고 나면은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푹 쉬면서 이렇게 수면을 충분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만 그러니까요. 아침에만 일어나면 그런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무시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뇌에. 그랬을 때는 이제 두통 증상이라든지 지금 머리가 멍한 증상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안 좋거든요. 컨디션이. 예, 그런 비슷한 증상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에서 주무시는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뇌나 다른 질환보다는 수면 쪽에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좀 수면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죠. 그런 일이 계속 되신다고 하면 주무시는 패턴,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면도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잘 주무시는지, 뇌파는 잘 나오는지, 코는 안 고쳐.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수면 전문이라고 해서요. 이비인후과, 신경과 선생님들이 정신과까지 해서 수면 전문의 제도가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회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나 수면 전문의 이렇게 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 전문의도 있습니다. 네. 수면 전문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을수록 잘 들리는 귀 건강에 대해 유신영 전문의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산음 달빛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하고 있는 강연 잘 들으셨어요? 예. 아, 역대급으로 정말 유쾌한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내신 우리 전문의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소리 들으셨죠? 확실히 초반보다 끝날 때니까 박수 소리가 더 컸어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로 강연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사실은 좀 그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좀 망설이고 그랬었는데 또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 표정들도 밝으시고 또 그렇게 질병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게 더 기쁩니다. 이게 제가 강의한 것이 나중에 좀 쓰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명의보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명의보감하고 끝나는 겁니다. 진짜요? 예,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명의보감. 자, 하나, 둘, 셋. 명의보감! 수고하셨습니다.